보어의 원자 모형은 무엇을?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그것 또한 단점이 있다. 단점 뭐예요? 보어의 원자 모형 한계점이라고 합시다. 한계점. 너무 앞이니 책상을 조금 뒤로 가져가도 되고. 한계점. 책 78입니다. 자, 한계점. 뭐였니? 첫 번째, 수소만 설명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얘네가 스펙트럼을 보면은 예전부터 너네가 많이 봤을 거야. 그냥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처럼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냐? 설명 못한다. 수소 원자나 수소 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있는 애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당시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올 때가 1913년인가 그러잖아? 그죠? 그때가 완전 역변의 시대지? 딱 뭐가 나올 시즌이야?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과 그다음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왔어? 저기요? 뭐가 나왔어? 뭐가? 빛과 물질의 이중성. 빛과 물질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 그러면서 양자역학이 도래하기 시작한 거야. 그 중에서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적으로 전자라는 녀석의 운동을 풀어봤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전자의 운동량 요것과 위치 요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게 계산됩니다. 어떤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운동량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요거랑 위치, 뭐 x라고 해보자 그냥.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둘의 어떤 곱의 형태가 무엇보다는 크다라는 식으로 밖에는 풀어낼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야. 둘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내가 야구공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려면, 야구공이 질량이 m이야. 이걸 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어떤 광원이 있고 그 광원에서 나온 빛이 야구공에 튕겨서 반사되어 되돌아 나오면 그때 내가 그걸 본다라고 표현하지, 그지? 근데 이 이걸 광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광자에 의해서 야구공의 운동이 변화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질량이 매우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은 전자라는 애라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 본다라고 해볼게. 빛이 나와서 전자를 때리고 반사되어서 나오는 순간 전자는 어디로 가 있어? 다른 데로 가 있어. 이런 거야. 쉽게 생각하면은 야구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물을 볼 때는 그냥 그대로 튕겨서 나와. 야구공의 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대로 보일 거야, 그냥. 근데 이거 전자라고 하는 애는 질량이 매우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애기 때문에 요 광자라고 하는 빛에 의해서 경로가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긴 봤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딴 데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위치나 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런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확률적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처럼 어떤 특정한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에
접근을 해서 나온 게 현대적인 오비탈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의 입자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래. 이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원자핵 주위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궤도 함수예요. 궤도 함수. 이 궤도 함수가 뜻하는 건 뭐냐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분포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니까 식이 있겠죠. 근데 뭐 그 식은 배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정한 에너지의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다. 그거를 오비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오비탈의 대표적인 게 S라는 오비탈이 있어. 먼저 그냥 하나 볼게요. S라고 하는 오비탈은 구형 형태로 생겼어. 구 형태로. 이 말이 뭐냐? 원자핵이 있으면 그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를 그렸더니 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거를 전밀도 그림이라는 거랑 경계면 그림이라는 거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전밀도 그림은 어떤 거냐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점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점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점으로 막 찍을 수 있는데 그 점이 찍힌 공간이 구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S 오비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점으로 찍을 거야. 그래서 경계면으로 나타내는데, 경계면의 경계는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가 되는 지점을 연결한 선들이야. 그걸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면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X축, Y축, Z축이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 선상에서 발견될 확률이 90%인 거고, 그 내부는 점이 더 많이 찍혀 있지. 내부에서 발견될 확률은 더 높은 거고, 바깥쪽에서 발견될 확률은 조금 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밀도 그림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경계면 그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요 오비탈이라고 하는 걸 풀어내는 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전자를 표현하고 나타내는지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크게 네 가지의 양자수를 표현을 할 거야. 첫 번째,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앞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얘기하는 전자 껍질이라는 용어랑 똑같아. 실제로 근데 주양자수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오비탈이라고 하는 영역의 크기야, 크기. 그럼 요 그림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경계면의 크기가 더 크다, 멀리 존재한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작은 애는 가까운 곳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고 큰 애는 먼 곳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얘기하는 전자 껍질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자연수 n으로 나타내고 똑같이 1부터 무한히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 또는 뭐 부양자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양자수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거냐? 오비탈이라는 애가 있으면 그 오비탈의 모양. 지금 한 가지는 했지. S라고 하는 모양은 구 형태다. 그래서 요 오비탈의 모양은 방위양자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요 방위양자수 자체가 주양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양자수를 n이라고 하면 요 방위양자수를 L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L 값은
n-1부터 0까지의 정수 부분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n이라는 값이 1일 때 l이라고 하는 값은 0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고, n 값이 2일 때 l이라고 하는 값은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숫자가 존재할 수 있고, n이 3일 때 l은 0과 1과 2라고 하는 세 가지의 숫자가 존재할 수 있고, 4까지만 딱 합시다. 4일 때는 l이 0과 1과 2와 3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총 4가지의 숫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이 숫자 자체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빵 번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숫자 값 그대로만 봐. 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뜻하는 오비탈 모양이 있을 거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뜻하는 오비탈 모양이 있을 거고, 2라는 숫자가 뜻하는 오비탈 모양이 있을 거고, 3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오비탈의 모양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이 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오비탈 S라고 하는 구형의 오비탈, 1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오비탈 P라고 하는 R형 형태, 리본 형태의 오비탈, 그 다음에 D, 요거는 이제 리본이 두 개가 묶여있는 그런 오비탈, 얘는 F라고 해서 더럽게 복잡하게 생긴 오비탈 해서 방위양자수,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양자수고, 0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S오비탈, 1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P오비탈, 2라는 값을 가질 때는 D오비탈, 3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F오비탈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S만 봤는데 S하고 P까지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요 마지막으로 그냥 세 번째 양자수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볼게. 세 번째 양자수, 자기 양자수. 자, 요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오비탈이라는 애가 있으면 오비탈의 종류도 결정이 됐지. 여기서 오비탈의 종류, 여기 뭐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정리가 됐잖아, 그지? 그러면 이 자기 양자수가 의미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자기적인 성질을 띠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자기적인 성질은 어때? 이쪽에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으면은 뭐 방향이 이 방향이고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N이 여기 있고 S가 여기 있으면은 또 방향이 바뀌고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기 양자수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공간상에 오비탈이라는 애가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기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오비탈의 공간에서의 방향, 배향이라고 하는데 그걸 나타내는 값이고, 오비탈 모양을 봤을 때 S는 아까 무슨 모양이었어? 구형태였잖아. 구형태니까 어떻게 보면 돌리고 해도 다 똑같은 모양이지, 그지? 돌리고 해도 다 똑같은 모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값은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다르게 얘기하면 요 녀석은 값을 ML이라고 하는데 요 녀석은 L이라고 하는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ML은 L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L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정수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봅시다. L이 1이라면 L이 0부터 시작이지 0이라면 자기 양자수 ML은 빵밖에 안 돼. 빵. 0밖에 안 되잖아, 그지? L이 1이라면 ML이라고 한 요 녀석 값은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 다 돼요. L 3까지 했으니까 3까지만 해봅시다. M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L이 3인 경우에 ML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하는 그냥 이런 숫자 값들이 나타난다. 그럼 이 숫자 값들이 의미하는 게 뭐다? 각각이 그냥 방향을 얘기하는 거다. 방향이 한 가지밖에 없다. 방향이 세 가지가 있다. 왜 얘는 한 가지밖에 없을까? 아무리 돌려도 똑같으니까. 맞아요? 얘는 무슨 오비탈이었어 아까? S오비탈이었지? 구형태는 아무리 돌려도 같은 방향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는 그럼 뭐야? 아까 R형이라고 그랬는데 몇 가지 방향이 있다?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얘는 몇 가지 방향이 있다? 총 5가지 방향이 있다. 얘는 총 7가지 방향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S오비탈이라는 애랑 P오비탈이라는 애랑 D오비탈이라는 애까지만 정리해 봅시다. S오비탈은 공간상에서 구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얘는 S오비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여기 내부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이게 S오비탈이야. 그럼 P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아까 R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랬는데 지금 총 방향이 몇 가지가 나왔어? 3가지가 나왔지. 그지? 여기를 X축이라 그러고 여기를 Y축이라 그러고 여기를 Z축 공간상에서 공간좌표를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때 방향은 첫 번째 하나 X축을 끼고 있는 그러한 무슨 모양? R형 모양, 리본 모양. 이거 다른 색깔로 할게요. X축을 끼고 있는 그런 리본 모양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Z축을 끼고 있는 리본 모양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Y축을 끼고 있는 리본 모양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총 3방향의 p 오비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얘기해요.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 이렇게 총 3가지 방향이 있다. x축 끼고 있는 방향, y축, z축 각각 끼고 있는 방향. 그 다음에 d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x축, 뭐가? L3에서 뭐? 오케이. 그거 보고 있었네. Thank you, man. 자,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 하나만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있지. X, Y 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볼록 이렇게 4방향으로 리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뒤로 볼록, 위로 볼록. 두 개입니다. 2개. 펜 색깔이 4가지밖에 없는데. 그 다음 하나 더. Y축을 끼고 있고요. Z축을 끼고 있고요. Z축이 아니지. Y-축. 그 다음에 X-축을 끼고 있고요. X+축을 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3개 그렸습니다. 더 그리지 말까? 하나 더.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는 뭘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뒤로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지금 총 4개 그렸어. 4개. 여기 마지막 어디갔어? 그렇지. 색깔이 5가지가 있죠. Z축을 끼고 있고 아래쪽으로도 끼고 있고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5가지. 너무 복잡한데? 자,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요거 2가지 정확하게 더 기억하시면 돼요. 총 5가지 방향이 있고 3가지 방향이 있고 1가지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똑같다. 그치? 그러니까 거리가 같으면 어느 방향으로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똑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S오비탈이라는 애를 이렇게 해서 방향성이 없다. 거리만 같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쪽 방향이든 다 발견될 확률이 똑같으니까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원자핵으로부터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당연히 확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리로 알아도 지금 뭐 이 노란색만 봐봐봐. 노란색 봤을 때 오른쪽 방향은 발견 확률이 높아, 그지? 근데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발견 확률이 어때? 거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방향성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고 없고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쓰면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완전히 그냥 0이 되는 지점이 있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완전히 0이 되는 지점이 있어. 그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마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디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마디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요 아령 두 개를 정확하게 두 동강 내는 면이 있지. 그죠? 요 아령이 노란색 아령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두 동강 내는 면이 뭐야? 요 녀석이니까 여기가 되겠네. 이렇게 ZY 평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요 면상에서는 아예 발견될 확률이 제로야. 그러니까 요 마디가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두 아령을 둘로 나누는 그 면상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가. 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s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마디가 없느냐? 우리 오비탈의 크기와 조금 관련이 있어요. 자, s오비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타내 볼게. s오비탈 중에서 주양자 수가 1인 오비탈이 있지, 그치? 주양자 수가 1인 오비탈이 있을 거고, 주양자 수가 2인 s오비탈이 있을 거고, 주양자 수가 3인 s오비탈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지? 다 s니까 구형인데 1이고 2고 3이니까 크기가 다르지? 주양자 수 1인 s오비탈을 이렇게 그리면 주양자 수가 2인 녀석은 이렇게, 주양자 수가 3인 녀석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뭐 대충 이렇게 그렸다 해봅시다. 그랬을 때 주양자 수가 1인 s오비탈은 마디가 아예 없어요. 근데 주양자 수가 2인 s오비탈은 마디가 한 개 존재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가운데 여기 어느 지점쯤에 이렇게 띠 형태로 나타나요. 여기에 마디가 하나가 있어. 주양자 수가 3인 s오비탈은 마디가 몇 개 있냐면 마디가 2개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안쪽 벨트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 벨트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야. 그래서 s오비탈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 여기 세로축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하고 가로축을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본다 그러면 요 주양자 수가 1인 오비탈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앞에서 때 1s라고 할 거고 여기 2s라고 할 거고 여기는 3s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1s라고 하는 주양자 수가 1인 오비탈은 여기가 경계면이니까 요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최고를 찍겠죠.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최대가지는 이러한 지점이 나타나요. 점점점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0에 수렴하는 것이지 0이 되진 않습니다. 요게 1s 오비탈에 대한 확률 뭐야 그래프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던데 증가하다가 뭐가 있어? 갑자기 멀어지면 멀어져서 증가하다가 갑자기 뭐가 있어? 마디가 있어. 뚝 떨어질 거야. 0이 돼버리겠지. 그리고 가다가 여기가 90% 돼버리겠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다른 색깔로 할게요. ES 오비탈은 이렇게 가까운 지점에서 올라갔다가 툭 하고 그냥 0을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최대가 되는 이러한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ES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의 확률 그래프예요. 그럼 3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얘는
더 먼 곳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지. 그리고 마디가 2개 있지. 그러면 몇 번 찍으면 돼? 2번 땅을 찍으면 돼요. 한 번 찍고요. 한 번 더 찍고요. 그 다음에 최고로 찍고 쫙 이렇게. 요게 3S라고 하는 녀석. 요거 크기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요거 부분만 잘 봐. 1S는 어디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확률이 최대고, 2S는 조금 더 먼 곳에서 최대고, 3S는 더 먼 곳에서 뭐가? 확률이 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S오비탈에 대해서 주양자수도 봤고요. 부양자수도 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도 봤습니다. 그래서 78쪽에 있는 거 내용 정리하면서 같이 볼게요.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다. 앞에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과 동일하다 그랬잖아. 그죠? 전자 껍질과 동일했으니 뭐야? 얘가 더 멀리서 발견된다? 전자가 더 바깥 껍질에 있다. 고로 에너지가 더 높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 값을 가지며 전자 껍질에 해당하고 n이 클수록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고 에너지 준위가 높다. 방위양자수는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고 양자수가 n일 때 방위양자수는 0부터 n-1까지 n개 존재한다.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은 SPD 등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0일 때 S, 1일 때 P, 2일 때 D로 나타낸다. 그래서 자기양자수도 같이 보고 마무리합시다.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고 방위양자수가 L인 오비탈은 -L부터 L까지의 정수만 가능하다. 그래서 0의 값을 갖는 S오비탈은 0밖에 없고 1의 값을 갖는 P오비탈은 -1, 0,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2의 값을 갖는 D오비탈은 -2부터 2까지 총 5개의 값을 갖는다. 5개의 방향을 갖는다. 5개의 동일한 오비탈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까지만 싹 정리를 해가지고 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K라고 하는 전자 껍질, N은 1이라고 하는 전자 껍질, L이라고 하는 전자 껍질, N은 2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M 해서 N은 3이라는 전자 껍질, N은 4라고 하는 전자 껍질이 있으면 주양자수는 여기 써져 있죠. 그러면은 방위양자수로 가능한 것, 다르게 얘기하면 오비탈이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얘는 뭐밖에 없어? 방위양자수? 0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오비탈? S오비탈. S오비탈. 그 다음에 얘는 0도 되지만 1도 되지. 그러니까 무슨 오비탈? 무슨 오비탈?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0도, 1도, 2도 다 되니까 뭐 S, P, D의 세 가지 오비탈 다 있다. 그 다음 얘는 0과 1과 2와 3의 값을 다 가지니까 S, P, D, F 오비탈까지 전부 다 갖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기양자수를 따져보면은 자기양자수 이거는 오비탈의 방향이지. 얘가 몇 가지? 얘가 그냥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한 개, 얘가 몇 개? 세 개. 왜? -1, 0,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한 개, 여기는 세 개, 그 다음에 얘는 5개. 그 다음에 얘는 한 개, 세 개, 5개, -3부터 3까지니까 7개.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총 몇 개의 오비탈이 있다? 총 1개. 오비탈의 수. 1개. 여기는 4개. 여기는 9개. 여기는 16개의 오비탈이 존재한다. 몇 개? n의 제곱개. 1개, 4개,
9개, 16개 이렇게 존재한다. 여기까지 딱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게요. N, L, M, L 쫙. 저 뭐라 그랬었지 예전에? 이거를 오비탈이라고 부르면 돼요. 오비탈입니다. 오비탈. 오비탈을 표현할 때 양자수 3개로 표현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3, 2, 2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주양자수 3일 때 방위양자수 2 되나요? 되죠? 방위양자수가 2일 때 자기양자수 2 되나요? 됩니다. 이따가 줘.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오비탈을 의미하는 걸까? 세 번째에 있는 d 오비탈 중에서 2번 방향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가능할까? 3인데 2야. 주양자수가 3이면 방위양자수는 3보다 작은 정수가 되지. 그죠? 2, 1,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되지 않는 그런 오비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어떤 거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야. 그냥. 그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야. 그럼 그 함수에 이제 뭐 전자가 발견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전자가 발견이 될 때 이 전자의 전기적인 성질에 의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스핀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우리 앞에서 음극선 실험 같은 거 해봤잖아요. 그치? 음극선 실험 같은 거 해봤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하는데 전자총으로 가지고 전자를 쏘아주는 거야. 전자를 쏘아주는데 이때 전자를 쏘아줄 때 이쪽에 두 개의 자기극을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극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막 N극이고 S극이 이렇게 자기극을 설치해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쏘아준 전자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하나는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걸 보고 전자가 자기적인 성질이 다른 두 종류가 존재하겠다 해서 그걸 나타내는 스핀 양자수라고 있어. 요거는 전자의 자전을 얘기합니다. 전자의 자전 방향은 당연히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가 자전하는 축을 그냥 가상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가상의 축이야. 그럼 이때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상의 축이 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런 상태가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둘이. 자, 이 두 상황에 대해서 전기적인 성질을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그럼 음전하가 어떻게 움직여?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럼 음전하에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가상의 전류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 가상의 전류 방향을 그리면 가상의 전류 방향은 이렇게 돼. 가상의 전류. 그럼 이 가상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돼? 가상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 무슨 극이 생기는 거다? N극이 생기는 거다. 그 위쪽이 무슨 극이 생기는 거다? S극이 생기는 거다. 그죠? 그럼 이쪽 위가 S고 아래가 N이니까 이때 이 녀석의 자기장 방향을 나타낸다면 N이고 S고 N에서 S를 가는 방향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녀석을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 양자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 이 녀석을. 그럼 이 녀석은 반대로 가상의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지? 가상의 방향 이렇게. 그럼 그에 대해서 이번에는 위쪽이 이렇게 N극, 밑에 쪽이 S극 해서 이 녀석에 대해서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 녀석은 아랫방향으로 화살표로 표현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값으로 표현합니다. 요게
스핀 양자수예요. 스핀 양자수 MS라고 하고 이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러스를 업스핀, 마이너스를 다운스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전자가 여기 오비탈에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더 하겠지만은 여기까지만 딱 본다 그러면 저 하나의 오비탈, 저 순서쌍, 숫자 3개로 표현되는 순서쌍에 전자가 존재하는데 두 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업스핀이거나 다운스핀이거나. 그래서 최대로 전자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업스핀 하나, 다운스핀 하나에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오비탈의 수를 n제곱이라고 하면 그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채워질 수 있는 총 전자의 개수는 그거의 2배가 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의 최대 전자가, 두 번째는 8개의 전자가, 세 번째는 18개의 최대 전자가, 네 번째는 32개의 최대 전자가 배치될 수 있다라는 걸 거기 79쪽의 밑에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오비탈의 수 n제곱 옆에다가 쭉 표를 조금 늘려서 뭘 쓰면 돼요? 최대 수용 전자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수, 최대 수용 가능 전자수 어떻게 된다고? 2n제곱 2n제곱. 그래서 전자 강의양자수 0, 자기양자수 0. 그래서 오비탈 표현하면 1s. 그래서 오비탈의 수는 1개.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해서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는 2개. 그 다음에 L전자 껍질은 총 몇 개? 8개. 그 다음에 밑에는 18개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오비탈을 하나하나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비탈의 표시. 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2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뭐 들어가는데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지. 하나의 오비탈에는. 그래서 오비탈 표기하는 거는 간단하게 일단은 기호를 씁니다. 큼지막하게. 기호를 쓰고 앞에다가 숫자를 써줘. 이 숫자가 주양자수. 그 다음에 그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다가 알파벳을 쓰는데 이 알파벳은 축의 방향을 나타내요. 방향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다가는 그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 모든 오비탈들을 다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n이 1인 경우에는 첫 번째 주양자수 1에 s 오비탈밖에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니까 이제 2가 될 거고 s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방위양자수가 1인 p 오비탈에 대해서 2p인데 방향이 x방향인 것과 y방향인 것과 z방향인 거 이렇게 총 4가지를 다 써주면 되고요. n이 3인 경우에는 3s, 3px, 3py, 3pz 쓰고 그 다음에 이제 3d도 있지? 3D는 다 쓸까 말까? 써봐? 쓰지 마? Z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Y YZ ZX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해가지고 5, 셋, 하나 해서 9개의 오비탈이 있대요. 여기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비탈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네들이 그러면은 앞에서 보어의 원자의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어때?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지, 그지? 그지? 근데 잘 봐. 거기서 나타낼 때는 2에서 1이라고 하는 그냥 딱 한 가지의 전자 전위 같은 것만 보였어. 근데 여기는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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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의 어떤 다른 방향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럼 대체 어디에서 1로 가는 게, 어디에서 1로 내려가는 게 보어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 막 머리를 쓰다 보니까 딱 하나 떠오른 사실이 있지. 뭐 편하게 하는 거야. 수소는 에너지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1로 내려가면 그냥 한 가지 전자전이면 나타나요. 그래서 뒷장 넘겨보시면요, 오비탈에 에너지 준위가 있습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할 때 수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주양자 수가 같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다 똑같다. 오야, 그거 보이겠냐? 오, 눈 아파. 색깔이 주양자 수가 같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다 똑같다.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원자의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에만 영향을 받아서 그냥 주양자 수가 커지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오비탈의 에너지도 증가한다. 그래서 오비탈을 쭉 나열해서 써보면 그냥 여기가 그냥 2p라고 되어 있고 3p라고 되어 있고 3d라고 되어 있는데, 이 p 오비탈들 다 똑같은 오비탈의 방향만 다르죠. 그래서 얘네 새끼리는 에너지가 똑같아. 그래서 그냥 한 가지로 다 묶어서 쓴 거고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1s가 있으면 2s가 더 높고, 2s랑 2pxyz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3s가 더 높고, 3p하고 3d하고 똑같고, 4s가 높고 4p, 4d, 4f까지 그냥 전부 다 똑같고 땡땡땡땡땡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써지는 이 숫자, 요거가 똑같으면 에너지 준위는 똑같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들 간에 또 반발력도 있고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랬지. 그로 인해서 각각의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그 값을 표현해보면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이제 그냥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주양자수에다가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가 뭐 나타내는 거죠? 오비탈의 모양이지, 모양. 요 둘의 합산값으로, 그러니까 n 더하기 l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요 n 더하기 l의 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낮고, 만약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주양자수가 우선입니다. 주양자수가 작은 오비탈이 더 낮다. 이렇게. 그래서 저 두 값을 바로바로 찾아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누가 더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지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여기에다가 주양자수하고 방위양자수를 쓴 다음에 합산값을 한번 각각 써보자고. 1, 0, 1이죠? A, 0, 2죠? 2, 1, 3이지? 3, 0, 3이지? 3, 1, 4고요. 3, 2, 5고요. 4, 0, 4죠? 4, 1, 5입니다. 4, 2, 6입니다. 4, 3, 7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작을수록 낮고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 수가 작은 오비탈이 낫다라는 걸 적용해서 순서를 다시 써보면 여기는 1, 2, 3, 3이잖아. 그치? 일단 1, 2는 이거야. 1S, 2S. 그럼 이거는 3, 3 똑같지만 얘가 주양자 수가 더 작아. 그래서 2P. 그 다음에 3S. 그 다음에 4, 4 똑같은 거 있네요. 근데 3 이거 4니까 3S 3P지 3P 그 다음에 4S 왜? 얘가 더 5니까 그러면 얘는 5고 얘도 똑같이 5인데 얘는 3이고 얘는 4지 3T 4P 땡땡땡땡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뒤바뀌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뒤바뀌어 있어서 우리 수소의 에너지 준이랑 조금 다른 거 잘 알아두시고요. 난 이렇게 찾는 것도 귀찮다. 외우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그림 그려도 돼. 어떻게? 뱀 새끼 지나가는 것처럼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막 그리면 돼. 어떻게? 자, n이 1인 경우에는 1s밖에 없어. 그냥 오비탈만 쭉 나열하면 돼. n이 2인 경우에는 2s하고 2p 이렇게 있고 n이 3인 경우에는 3s, 3p, 3d 이렇게 있고요. n이 4인 경우에는 4s, 4p, 4d, 4f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착착착착착 긋기만 하면 돼. 1S에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 1S에 딱 들어갔어. 그 다음에는 2S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 2P에 들어가지, 그치? 2S 들어가고 2P 들어가 이렇게. 그 다음에 3S, 3P 가는데 꺾여서 4S 갔다가 다시 꺾여서 3D 갔다가 다시 꺾여서 4P 갔다가 5S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를 근데 뒤집어 놓고 하면은 1S 이거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줄여야지. 1S 2S 2P 3S 3P 4S 3D 4P 5S 4D 5P 6S 4F 5D 6P 7S 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꾸불하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근데 하다 보면은 저게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 해가지고 우리 그림상에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지, 그치? 차이가?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면은 뭐도 나타낼 수 있냐면 이제 다전자 원자의 특수한 스펙트럼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기 그림 보면은 1S가 이렇게 있는데 2S라는 게 여기 있을 때 2P라는 애가 살짝 위에 이렇게 있지, 그치? 살짝 위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3S라는 애가 여기 있을 때 3P라는 애가 살짝 더 이렇게 위에 있어. 근데 원래 그냥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1S가 있으면 2S가 있고 2P가 이렇게 있고 3S가 있으면 3P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나 에너지 준위 차이가 똑같았어. 그러니까 똑같은 빛이 그냥 나오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에너지 차이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빛이 나오는 거였어. 근데 이제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느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 차가 조금씩 다 달라지지. 그러니까 미세하게 에너지 차이가 난다. 미세한 파장 차이로 나타난다. 미세하게 선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수소의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렇게 한 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였다면 다전자 원자 스펙트럼에서
한 줄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확대를 해봤을 때는 선이 두세 개로 갈라져 나타난 현상. 이러한 복잡한 스펙트럼도 다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데 확대를 해보면 세 개로 갈라져 있다라는 거는 아주 미세한 에너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 미세한 에너지 차이가 뭐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다. ES하고 EP 사이에 아주 미세한 에너지 차이가 있고 3S하고 3P 사이에도 아주 미세한 에너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이제 뭐야?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불확정성의 원리도 적용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의 굉장히 복잡한 스펙트럼 같은 것들도 설명이 다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찢어버리고 필요 없는 거.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84쪽으로 넘어와서 9번의 문제 보면요. 1s와 2s 오비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1s하고 2s가 있습니다. 1s 오비탈은 모양이 공이다. 맞죠? 그 다음에 2s 오비탈은 1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고, 2s 오비탈은 방향에 관계없이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발견될 확률이 같다라고 했는데 방향성이 없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가보면 수소 원자의 L전자 껍질이라고 했으니까 L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이죠. 아, 니은번 틀렸구나. 9번에 3번. 11번 다시 볼게요. L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이라고 했잖아요. L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는 뭐지? EPX, 나는 EPY, 다는 EPZ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 K전자 껍질에는 P오비탈이 없으니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가나다의 에너지 준위는 지금 똑같은 껍질에 똑같은 오비탈이지 방향만 다르죠? 에너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기양자수는 무엇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니까 디귿번 틀렸고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의 몇 가지 오비탈 모형이야. 가는 ES, 나는 EPX, 다는 EPZ, 라는 3S. 기억번, 가와 라는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발견될 확률이 똑같다. S오비탈이니까 맞죠? 니은번, 나와 다의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는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건데 모양이 똑같으니까 같죠? 그 다음에 라에 있던 전자가 나로 이동할 때, 3S에 있던 전자가 EPX로 이동할 때 빛을 방출한다. 더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내려온 거 맞나요? 맞죠? 그럼 방출하겠네? 이때 나오는 건 뭘까 그러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수소니까? 수소니까 3S에서 EP는 그냥 3에서 2랑 똑같은 거지? 뭐야? 발머 계열이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오는 거죠? 파장으로 보면 656 나노미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나요? 정답은 5번 되겠고 16번처럼 이렇게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에 대해서 가능한 조합과 불가능한 조합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주양자수가 1일 때 방위양자수 0 되나요? 0 되죠. 그러면 자기양자수가 0 되죠. 스핀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에 하나니까 되겠네. 그 다음에 200 순서상 가능하죠? 그 다음에 21 마이너스 1 가능하죠? 30 플러스 2, 플러스 1 가능하나요? 30 플러스 1. 자, 방위양자수가 0일 때는 자기양자수 무조건 0이어야지, 그치? 그래서 4번이 불가능한 겁니다. 5번은 주양자수 3, 방위양자수 2, 자기양자수 2니까 오비탈 기호로 표기하면 어떻게 돼? 3D 오비탈이 되겠지. 3D 오비탈. 자, 그래서 16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19번을 보면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나타냈습니다. 1s, 2s, 2p, 3s, 3p, 4s, 4p, 3d 이렇게 있습니다.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4p와 3d는 같다라고 했는데 같나요? 미세하게 3d가 더 낫습니다. 3d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4s보다 높다. 거기 그림만 봐도 높죠? 아니야? 4s가 더 밑에 있잖아. 3d보다. 디귿번 3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 3p 오비탈 3개가 있는데 3개 다 똑같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틀렸고 디귿만 맞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쭉 넘어가 볼게. 쭉 넘어가서 이번에 89쪽에 33번. 자, 오른쪽 그림은 1s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다. 89에 33번. 1s 오비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다 골라라. 전자는 경계면을 따라서 원운동한다. 이게 보어요? 보어 아니죠?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다가 여기서 발견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오잉? 있니 없니? 몰라요.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전자는 A 지점보다 가까운 거리에서만 발견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경계면 그림이지. 경계면이 뜻하는 건 뭐다? 거기에서 발견될 확률이 90%가 되고 내부에선 더 크고 외부로 갈수록 더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죠? 디귿번 거리가 A인 지점에서 방향과 관계없이 전자 발견 확률이 같다. S오비탈의 특징이었지. 그거 그대로 36번으로 와볼게요. 자, PX 오비탈인데 이 오비탈이 가질 수 있는 자기항자수. 자기항자수라고 했으니까 뭐 쓰면 되니? 무엇을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P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자, 그 다음에 37번을 가볼게요. 가지점하고 나지점이 있는데 거리가 같고 그치? R로 거리도 같고 서로 대칭인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두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같다. 같나요? 같죠? 완전히 다른 방향이 아니라 대칭인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거니까 전자가 2개 채워질 때 가와 나에 하나씩 들어간다. 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치? 그냥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어딘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 그래서 마치 그런 거지. 지금 바깥에 데스크에 2사람이 계실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치? 그런 거랑 똑같아. 그냥 오비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언제 알 수 있어? 까봐야 알 수 있는데 까질 못해요. 디귿번 경계면 밖에서 발견될 확률은 낮을 뿐 0은 아닙니다. 0은 아닙니다. 아까 그래프 그렸을 때 최고치를 찍고 쭉 내려가지만 0에 근접할 뿐이지 0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와우, 오비탈 그림 많다. 43번 그림은 1s 오비탈의 전자 구름 모형과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점 1개는 전자 1개를 나타낸다. 가 아니라 점이 많이 찍힌 곳이 발견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점 밀도가 진한 곳일수록 발견 확률이 높다. 맞나요? 맞죠? 나의 A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어. A 지점에서 발견될 확률은 1이다. 그럼 거기가 발견 확률이 뭐야? 100%인 지점이라는 거네. 그죠? 100%인 지점이 아니라 확률이 최고인 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대인 지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4번 한번 볼까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오비탈입니다. 근데 가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이든 어느 축 방향이든 발견될 확률이 똑같아. 자,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나는요,
X축 방향으로는 최대치인데 Y축과 Z축 방향으로는 0이야. 그러면 S가 아닌 다른 오비탈 이렇게 될 건데 축 방향에 대해서 확률이 있으니까 축을 끼고 있는 오비탈이겠네요. 그러면 기억번 가의 방위 양자수는 0이다. 맞나요? S 오비탈이니까 맞죠? 니은번 나의 주양자수는 나는 적어도 P 오비탈이지. 맞죠? 적어도 P 오비탈인데 P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2붙어 있으니까 1이 될 수가 없죠. 디귿번 가와 나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은 K다. K는 N이 1이잖아. 니은하고 디귿은 절대 같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1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것도 마무리 좀 해보고요.